네, 반갑습니다. 방금 소개받은 한국교통대학교의 석강훈입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코로나 시대에서 지금 매우 힘든 상황 속에서 이렇게 살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작년에 이어서 제2회 대회 국제 레저 박람회 컨퍼런스도 이렇게 온라인으로 만나 뵙게 되기도 할 텐데, 여러분들과 함께 해양 레저가 앞으로 어떻게 발전해 나가야 될지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는 과정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주제는 코로나 시대의 해양 레저 관광의 실태 및 지원 방향이라는 주제로 발표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발표 순서는 보시는 바와 같이 코로나19와 해양 레저 관광 산업, 그리고 본 연구자가 조사한 조사 방법, 그리고 해양 레저 관광 산업의 실태 및 현황 조사, 그다음에 각종 지원 정책 및 코로나를 극복할 수 있는 대안에 대해서 발표하고자 합니다. 코로나19와 해양 레저 관광 산업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의 대확산과 유행은 전 세계적으로 매우 힘든 상황입니다. 국내 상황 또한 해외와 못지않게 매우 어려운 상황 속에서 여러 각종 산업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관광산업 또한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2020년 기준으로 확인했을 때 2019년 대비 57%의 감소율을 보이는 관광지수를 눈으로 보실 수가 있으실 겁니다. 국내 및 해외 관광객 수 또한 매우 감소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코로나19의 확산은 관광시장에 매우 어려운 위축 상황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 GDP 12%의 감소와 두 자리 실업률이라는 크나큰 시련을 함께 주고 있습니다. 전 세계 관광시장 또한 80%의 위축을 통해서 관광시장 자체가 굉장히 불황을 겪고 있는 현실이고요. 국내 관광시장 또한 마찬가지 큰 타격을 받고 있습니다. 관광객의 이동 수가 70%를 감소하면서 코로나 상황에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정책이라는 정책을 통해서 관광 소비자 소비 지출 또한 매우 급감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해양 레저 관광객의 부정적인 영향과 이미지도 무시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마리나 관광객의 79%가 감소하고 해양 레저 관광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가 42.5%에 달할 정도로 코로나 상황이 심각한 상황이라고 판단하실 수가 있으실 거고요. 해양 레저 관광지 방문하게 되는 계획도 60% 이상의 감소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관광진흥법상 업종의 피해 규모가 4조 원에 육박할 정도로 피해 규모가 크면서 여행업의 382개 업소, 그리고 382개 업소가 폐업을 하고 79개 업소가 휴업을 하는 사상 유례 없는 관광시장의 불황을 겪을 수가 있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확산과 함께 우리의 관광 형태 또한 매우 변화하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과거에 관광시장 자체가 눈으로 보는 관광이었다면 이제는 체험 관광으로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코로나로 인해서 눈으로 보는 체험 관광이 사람들이 붐비지 않는 곳, 그 다음에 언택트 여러 가지 관광 형태로 혼자서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붐비지 않는 곳을 찾아가는 관광 형태로 변화해 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화면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해수욕장의 방문객들도 굉장히 급감하는 현실들입니다. 지금 보시는 자료들은 2020년을 기준으로 조사된 자료들입니다. 지금 여러분들께서 직접 느끼시는 체감은 21년은 충분히 많이 바뀌어 가고 있다라고 판단은 하실 수 있겠지만 본 발표는 2020년 자료를 근거로 발표드린다는 점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본 연구자가 이 연구를 통해서 알게 되는 목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해양 레저 관광의 업종별 피해 상황과 실태를 파악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업종별 애로 사항과 지원 정책을 확인하고 이를 극복하고 해양 레저 관광 산업의 맞춤형 지원 정책 방향을 모색하는 데 이 연구의 목적이 있다 하겠습니다.
두 번째 조사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사는 해양 레저 관광업의 업체 301개를 조사를 통해서 2021년 1월 1일부터 약 22일간 조사를 수행하였으며 구조된 설문지를 통해서 이용해서 온라인 자기 기입식 방법과 전화조사로 설문조사를 수행하였습니다. 자료 처리는 1차 자료를 통해서 에디팅과 코딩 그리고 다양한 데이터 클리닝을 통해서 조사에 대한 결과로 활용하였습니다. 조사 내용은 크게 세 가지로 구분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해양 레저 관광업의 운영 현황에 대한 부분, 그다음에 코로나19로 인한 해양 레저 관광업의 피해 현황과 실태 조사, 그리고 이를 극복하기 위한 업체가 생각하는 지원 정책 등을 조사해 보았습니다. 그러면 코로나 시대에 매우 힘들고 어렵게 가고 있는 해양 레저 관광 산업의 실태 현황에 대해서 한번 조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사는 기업 특성으로는 소재지로서 업체 301개 업체의 소재지로서는 동남권, 그다음에 강원권, 그다음에 수도권, 전라권, 제주권역으로 구분하여 조사를 수행하였습니다. 업종은 마리나업과 수상 레저업으로 구분할 수가 있겠습니다. 사업지는 해수면과 내수면 그리고 해수면과 내수면을 복합하는 업종으로 구분하였으며 기업 유형은 개인 사업체가 거의 70%에 육박할 정도로 개인 사업체들이 많았습니다. 그다음에 창업에 대한 부분들로 80%에 육박하는 새로운 해양 레저 관광 산업을 발전시키기 위한 업체들이 대부분이었으며 3, 4인, 1인과 2인, 3인까지의 소규모의 영세 업체들이 많은 것이 현실이었습니다. 종사자 수 또한 소규모의 작은 인원들로 구성이 되어 있으며 자본 규모 또한 1억 이상의 비용이 자본을 가지고 있는 업체들이 많지가 않았습니다. 매우 힘들고 어려운 영세한 업종들이 해양 레저 관광 산업을 끊임없이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가고 있는 것이 현실이었습니다. 자본 규모, 현금과 현물 또한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코로나 상황 이전 2019년의 매출액은 5억 원 이상의 수입을 발생시키는 해양 레저 관광 산업을 하는 업체들도 분명히 포함이 되어 있었지만 코로나19 이후 2020년의 매출액은 매우 저조한 실정입니다. 1억 미만으로서의 근 유지를 해가는 그 자체만으로도 어려운 부분들이 70%에서 80% 육박할 정도로 매우 힘든 상황이었습니다. 이러한 업체들은 코로나19로 인해서 운영 요소별로 다양한 애로를 체감할 수 있는 것들을 이렇게 제시하였습니다. 자금 조달에 대한 부분들, 정부의 다양한 규제, 홍보 마케팅이라든지 인력 수급과 유지, 그다음에 각종 프로그램과 서비스를 개발하거나 업체 간의 과대 경쟁, 회계 법률 및 경영 지식에 대한 취득, 이러한 각종 애로 사항들로 굉장히 힘들어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었습니다. 코로나19 발생 전후를 비교하였을 때 인력 수급에 대한 전망을 한번 평가해 보았습니다. 코로나19 상황에서는 인력 수급 또한 그렇게 큰 문제는 많지 않았었습니다. 그러나 코로나 상황에서의 어려움을 통해서 코로나19가 종식된다 하더라도 코로나19 이후 인력들에 대해서는 예전처럼 돌아갈 것이라고 판단하는 업체들은 많지 않았었습니다. 자금 조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인력 수급과 마찬가지로 코로나 이전 상황과 코로나 상황 그리고 코로나 이후 상황에 대해서 매우 조금 더 나아질 거라고 판단은 하지만 그렇게 예전처럼 돌아갈 것이라고 긍정적인 표현은 하지 않았었습니다. 코로나 발생 이후의 매출액 변화도 마찬가지입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87%가 감소하는 상황이었습니다. 2020년 자료를 기준으로 하였을 때 87% 업체가 굉장히 어려움을 토로하고 있는 과정이었고요. 그나마 동일하다고 판단되는 부분들은 9.2%에 다다르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영세 업체들은 코로나19 상황에 정부 및 지자체 지원 사업들에 대한 활용 경험이 보증 지원에 대한 부분
그다음에 근로자 지원에 대한 부분, 고용 지원, 세정 지원, 그다음에 경영 지원, 금융 지원까지 각종 지원 사업들을 경험은 하고 있습니다만은 만족도가 50% 정도밖에 되지 않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런 각종 지원 정책들을 활용하는 과정들도 굉장히 어렵고 홍보도 덜 되어 있고 잘 모르고 활용을 못하는 케이스들도 많았기 때문에 업체들이 이런 애로사항들을 얘기하였습니다. 이런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휴업과 폐업 그리고 전업을 고려하는 업체들도 굉장히 많았었습니다. 거의 40%, 50%에 육박할 정도로 휴업을 생각하고 있는 케이스가 많았었고요. 그다음에 20%의 폐업 희망도 고려하고 있는 과정이었고, 전업 또한 마찬가지 어려운 상황 속에서 해양 레저 산업을, 관광 산업을 유지하는 것이 너무나 어렵다라는 업체들의 토로를 들을 수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해양 레저 관광 산업을 발전시키기 위해서 그리고 각종 피해를 개선하기 위해서 어떠한 정책들이 필요한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해양 레저 관광 산업을 유지하고 있는 기존의 업체들은 신용보증 특별융자라든지 창업과 운영자금 지원 등과 같은 금융지원 정책, 그리고 고용유지지원금 확대나 4대 보험 감면 지원 등을 통한 고용지원 정책, 그리고 지방세 납부 기한 연장 및 각종 세금에 대한 유예를 포함한 세정 지원 정책, 그 다음에 피해 기업에 대한 대출 보증 기한 연장 등과 같은 보증 지원 정책, 그리고 경영 지원 정책, 근로 지원 정책 등 이 6개의 정책들이 필요하다라고 저희가 정리를 하였습니다. 업체에서 요구하는 여러 가지 정책들에 대한 부분들을 정리해서 6가지로 구분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어려움 속에서 극복할 수 있는 대안이 무엇일까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코로나 시대의 해양 레저 관광 산업을 극복하기 위한 대안으로서는 지금 현재 각종 근거법들이 매우 상이합니다. 이런 상이한 제조들을 영세한 해양 레저 관광 업체들이 정부의 지원을 받기에는 많은 애로사항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해결해 줄 수 있는 첫 번째 해양 레저 관광 기업 지원 센터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센터 지원을 통해 가지고 좀 더 업체들이 각종 정부나 지자체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좀 더 애로사항을 해결해 줄 수 있는 그런 대비책이 마련되어야 될 것입니다. 이런 센터의 설립과 각종 재원 확보 및 이런 것들은 제도적으로 방안을 모색할 수 있게 관련 법들이 정비되고 새롭게 제정되어야 될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두 번째, 정부의 관광산업 지원 정책에 따른 평가를 살펴보면 지자체나 아니면 해양 정부에서 지원하는 부분들에 대해 가지고 업체에서 도움을 받는 부분, 앞서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굉장히 어렵게 지원을 받거나 아니면 제외되고 소외되는 그런 업체들도 굉장히 많이 있게 됩니다. 이런 것들을 좀 더 활용 경험이 낮기 때문에 그런 지원 정책들을 활용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주고 포괄적으로 홍보할 수 있고 이용할 수 있도록 홍보도 그다음에 지원 범위도 다수 확대되어야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해양 레저 관광 산업의 지금까지 살펴봤던 이런 애로사항들을 해결하기 위한 맞춤형 지원 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해양 관광 레저 관광 업계는 여러 가지 법적인 부분들, 그다음에 이런 제약들이 규제가 굉장히 심하게 되고 법적으로도 굉장히 상이하게 판단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해결해야 될 방안들을 법적인 제도가 마련되지 않으면 어려움이 있을 거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해양 레저 관광 지원법이라는 새로운 지원법을 개정을 하고 이런 것들을 통합 관리할 수 있는 앞서서 제시했던 그런 센터와 함께 이런 법적인 부분들도 새롭게 만들어져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코로나 이후의 관광 형태, 앞서서 보셨던 바와 같이 다양한 형태의 변화들로 지금 변화해 가고 있습니다. 언택트라든지 아니면 온라인상에 아니면 또 여러 가지 상황들이 고려해서
변화하고 있는 그런 과정들에 대해서 굉장히 혼잡할 수 있는 상황들인데, 그런 트렌드 변화에 맞춰서 자연과 함께 접할 수 있는 해양 레저 관광들을 발전시킬 수 있게 좀 더 효과적으로 홍보 마케팅을 할 수 있는 어떤 플랫폼을 지원할 수 있는 플랫폼을 만들어야 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정부 기관이 수상 레저업의 경영에 대한 컨설팅이라든지 아니면 기업 역량을 강화시킬 수 있는 프로그램들을 전략적으로 추진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수상 레저업을 포함한 해양 레저 관광업의 운영 자금 확보를 위한 어떤 저리 융자 지원 방안에 대한 부분들도 마련되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코로나 상황에서 정말 어렵게 해양 레저 관광을 버티고 있는 이런 해양 레저 업체들이 좀 더 활성화되고, 그리고 이 제주와 함께 해양 레저 관광이 발전될 수 있는 모티브가 될 수 있도록 정부나 지자체에서 많은 도움을 주면서 여기 계신 분들과 함께 더욱 고민해보는 그런 자리가 되었으면 합니다. 이것으로서 첫 번째 세션, 코로나 시대의 해양 레저 관광 산업의 지원과 정책 방향이라는 주제로 발표를 진행하였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석강훈 교수님 발표 잘 들어보았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토론을 시작하기 전에 좌장, 연사, 패널분들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좌장을 맡아주실 김종백 한국스포츠관광학회 회장님 오셨습니다. 네, 발제를 해주신 석강훈 한국교통대학교 교수님이십니다. 네, 토론 패널분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임진선 우석대학교 교수님 오셨습니다. 전용배 단국대학교 교수님이십니다. 엄대영 위덕대학교 교수님 자리하셨습니다. 네, 유이동 한국스포츠정책과학원 연구위원님 오셨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김상훈 한국스포츠정책과학원 연구위원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네, 귀한 시간 내어 자리해 주신 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좌장님에게 마이크를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세션 1 좌장을 맡은 동의대학교 김종백 교수입니다. 먼저 이렇게 큰 행사의 그 하나의 발표에 좌장이라는 역할을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우리 석강훈 교수님의 의미 있고 유익한 발표 감사하게 들었습니다. 먼저 그 토론을 시작하기 전에 아마 지금 뒤에 들어오신 분들도 있고 해서 먼저 그 석강훈 교수님의 발표를 약간 요약을 하자면, 그 코로나 시대의 그 해양 레저 관광 산업의 지금 현재의 그 여러 가지 피해 상황 혹은 실태에 대해서 발표를 좀 해주셨고요. 그리고 이런 그 애로 사항을 개선하기 위해서 어떠한 지원 정책들이 필요할까에 대해서 다양한 정책들을 좀 말씀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애로 사항을 극복하기 위해서 지금 다양한 대안들을 제시를 했는데요. 첫 번째는 해양 레저 관광 기업 지원 센터를 만들자. 또 두 번째는 관련법을 좀 재정비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지원 정책에 대한 홍보가 굉장히 필요하지 않느냐. 그리고 네 번째는 해양 레저 관광 지원법을 한번 제정해 볼 필요도 있다. 그리고 다섯 번째는 관광 트렌드 변화에 대한 좀 대응 전략들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정부가 이 영세한 기업들의 어떤 경영 컨설팅이라든지 혹은 기업 역량 프로그램들을 좀 만들어서 실행을 좀 했으면 좋겠다라는 발표를 해주셨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토론은요, 일단 기본적으로 지금 5분의 토론자가 오셨는데요. 각 토론자마다 한 10분 정도의 토론을 먼저 좀 듣고요. 그리고 나머지 시간에서는 이제 플로어에서 질문들을 좀 받아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발표 순서는 제가 좀 한번 고민을 많이 했었어요. 그래서 여기 지금 한국스포츠정책과학원에서 오신 분들이 두 분이 계셔서 이분들이 한꺼번에 같이 하시면 좀 안 좋을 것 같아서
좀 떨어뜨려서 발표 순서를 제 마음대로 좀 정해봤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우리 토론은 그 한국스포츠정책과학원의 김상훈 박사님부터 먼저 좀 토론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한국스포츠정책과학원의 김상훈입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해양 레저 관광 산업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전체 산업이 대단한 경제적인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다 아시다시피 많은 기업들이 휴업을 하게 되고 운영을 제한을 받고 예를 들어서 고강도 사회적 거리 두기를 하면서 레저 스포츠 관광뿐만 아니라 실내 스포츠 시설 같은 경우에는 정부가 강제적으로 운영을 중단시켜서 그 기간이 상당 동안 지속되었습니다. 그 기간에 휴업을 하게 되고 폐업을 하게 되고 그러면서 많은 실업자들이 생기고 이런 악순환들이 상당 기간 지속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석강훈 교수님께서 해양 레저 관광 관련해서 구체적으로 실태 조사를 하시고 지원 정책과 대안들을 제안해 주셔서 대단히 의미 있는 발표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걸 정부가 지원을 하려면 일단은 실태를 정확하게 파악하는 부분들이 필요합니다. 지금 이제 301개의 기업체들을 대상으로 이제 조사를 하셨는데 대부분 이제 운영 중인 기업체입니다. 저희도 이제 코로나가 발생한 직후에 그러니까 2020년 2월달, 3월달에 전체 스포츠 산업의 코로나 피해 실태조 긴급 피해 실태 조사를 했었습니다. 그때 이제 저희들이 주목한 거는 뭐냐면 폐업하고 휴업입니다. 그러니까 문을 닫은 기업이죠. 아예 이제 기업 운영 자체를 아예 포기한 기업들인데 이제 국세청 자료를 국세청에 이제 신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폐업을 했는데 신고를 하지 않으면 법인세를 계속 내야 되기 때문에 그 세금을 안 내기 위해서라도 이제 신고를 하는데 국세청 저희가 자료를 조사해 보니까 코로나 이전하고 이후로 비교를 해보면 코로나 이전에는 월 평균 전체 사업체 수의 0.22%가 폐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코로나 이전에도 사실은 한계 기업들은 폐업도 하고 또 신규로 이제 창업하는 기업들이 생기고 그렇게 하는 거죠. 근데 코로나 이후에는 월 평균 0.47% 정도, 0.22%의 순증가, 이거를 이제 사업체 수 기준으로 계산해 보면 한 2만 5천 개 정도의 사업체가 그 이전에는 통상적으로 있었는데 코로나 때문에 순수하게 증가한 사업체가 2만 5천 개 정도 됩니다. 그러면 사업체당 평균 종사자 수를 곱하면 한 10만 명에 가까운 실업자가 발생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의 지원을 요청할 때는 대단히 지금 현재 상황에서 운영하는 기업들이 지금 석광훈 교수님께서 실제 사업체를 대상으로 무엇이 필요한지를 굉장히 자세하게 이제 조사를 해서 보고를 해주셨는데 실제로 여기는 폐업한 기업들은 포함이 안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정부에서 뭔가를 지원이 필요하다 할 때는 실제로 폐업한 기업들이 어느 정도 되는지 전체 기업은 몇 개 정도 되는데 그 중에서 실제로 폐업한 기업들이 이 정도다. 그러니까 피해 규모의 실태를 좀 더 세밀하게 파악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 두 번째가 이제 휴업입니다. 저희가 그때 코로나 직후에 최초로 조사를 해서 분기별로 조사를 했는데 휴업 기간을 한번 물어봤습니다. 휴업 기간은 뭐 1주, 2주, 주 단위 그다음에 한 달 이상으로 했는데 4주 이상이 가장 많게 나왔습니다. 4주 이상이 가장 많다는 건 한 달 이상 휴업을 했던 문을 닫았다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문제는 그럼 두 가지가 발생합니다. 휴업을 하면 휴업 기간이 길어지면 고용 인원을 감원시키게 됩니다. 인원을 줄여야 됩니다. 인건비를 계속 줄 수 없으니까 이게 감원은 실업입니다. 그럼
휴업 기간이 길어지면 그 다음 단계가 뭐냐면 폐업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대단히 절벽 끝에서 지금 벼랑 끝에서 근근히 연명을 해가고 기업의 생명을 연장해서 유지를 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그래서 이 기업들이 사실은 정부가 직접적으로 가장 정부의 지원이 필요한 기업군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실태 파악이 좀 더 정확하게 갔으면 좋겠다. 그래야지 정확한 규모와 피해 규모를 정부에 제대로 명확하게 설명할 수 있는 근거가 되겠다라는 겁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정부 지원인데요. 해양 레저 관광업만을 위한 특별 지원법을 과연 만들 수 있을 것인가라는 겁니다. 정부가 코로나 터지고 나서 4월 달에 특별 고용 지원 업종들을 선정을 했습니다. 주로 관광업, 여행업들 중심으로 했었는데요. 그리고 그 이후에 2차로 또 추가 지정을 했었습니다. 예. 그런데 거기에는 이제 해양 레저 관광 산업이 포함이 안 된 거죠. 그래서 이거는 첫 번째는 뭐냐면 이게 피해 규모의 실태 파악 이 부분이 하나 이게 정확한 근거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계량적인 근거. 그 부분이 하나 있고 또한 조금 애매한 부분이 있는데요. 해양 레저가 있고 저희 쪽에서는 스포츠 쪽에서는 레저 스포츠라고 이름을 짓습니다. 거기서는 해양 레저도 있고 육상 레저 있고 항공 레저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같은 유형의 산업군이기 때문에 사실 이 정부로서는 레저 스포츠 산업을 전체 육상, 해상, 항공을 다 포괄해서 지원하는 것이 사실은 지원 정책의 명분도 있고 사실은 지원에서 소외되는 그런 업종들이 발생하지 않고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이 대단히 조금 아쉬운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레저가 지금 관광 쪽에서 지금도 명칭이 해양 레저 관광이라고 했는데 관광 파트에 하나 있고요. 스포츠 쪽에서는 해양 레저 스포츠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또 해수부에서 또 관련돼 있어요. 그 마리나 항만법이나 이런 거, 그 시설 조성이나 안전 관리 쪽은 또 해양수산부의 소관이거든요. 그러니까 부처가 이렇게 쪼개져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애매한 위치에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지금 가장 좋은 방법은 저는 특별 고용 지원 업종에 선정되는 것. 그러니까 해양 레저만을 위한 특별 지원법을 만들기가 대단히 어렵습니다. 정부 입장에서. 그러면 다른 특정 업종도 사실은 지원을 위한 특별법이 만들어져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이 사실은 정부가 전체 산업을 대상으로 지원 정책을 수립하는 단계에서는 특정 업종을 지원하기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저는 여기는 해수부나 아니면 문화체육관광부 쪽에서 부처 차원에서 이거를 지원하는 그런 지원 정책이 수립이 필요하다라는 것들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자 그러면 이제 코로나가 방역 수준이 그 접종률이 이제 11월 달쯤 가면 80%를 조기 달성할 것 같다. 접종 완료자가 되는 거죠. 그러면 자 그럼 포스트 코로나에는 어떻게 지원할 것인가? 지금은 이제 피해 지원 집중으로 돼 있었는데 이제는 산업을 재개를 하고 재건을 하고 그 다음에 이런 코로나 방역 상황이 일상화된 위드 코로나 상황에서 정부가 지원할 것은 무엇인가를 대단히 심각하게 고민해야 될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상황이 차후에 또 주기적으로 이런 그런 그 뭐랄까요 바이러스 관련 그 창궐이 발생하는 거기 때문에 이런 거를 계기로 뭔가 이런 특별한 상황에서도 운영할 수 있는 시스템, 그 다음에 정부의 지원 체계 이런 부분들이 정부 쪽에서는 대단히 시급하게 수립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이상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김상훈 박사는 지금 그 정책과학원에서 주로 하는 것이 그 레저 스포츠 산업의 중장기 발전 계획에 대한 연구들을 좀 했고요. 그다음에 이번에 코로나 터지고 난 다음에 스포츠 산업의 실태 조사를 또 했던 그런
연구 경력을 가지시고 다양한 말씀을 해주셨는데, 뭐 정리를 하자면 일단 기본적으로 현재 휴업이나 폐업을 하고 있는 실체 조사가 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 될 것이고, 또 그러한 휴업, 폐업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적절한 타이밍을 갖고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해주신 것 같고요. 또 두 번째는 그 해양레저관광지원법이라는 법을 만들기에는 상당히 어려운 점이 많다. 이유는 법적 근거의 문제,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이제 기관들이 갖고 있는 그런 어려움, 그 법에 대한 여러 가지 중복성들 때문에 어렵다. 그래서 하려면은 해양수산부가 수상레저안전법이라든지 마리나 항만법 등과 같은 해양과 관련된 법적 근거를 갖고 있기 때문에 해양수산부에서 어떤 특별법을 활용을 만들어서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 같다. 그리고 마지막은 위드 코로나 상황에서 해양레저 산업 사업체들이 좀 활성화될 수 있는 이런 방안들이 모색되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신 것 같습니다. 토론 감사합니다. 자, 다음은 우석대학교의 임진성 교수님 토론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우석대학교 임진선입니다. 아무래도 그 해양 레저 관광 산업 자체가 어떻게 보면 휴식하고 체험하고 문화하고 여가의 어떻게 보면 집합체라고 집합체적인 어떤 산업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국내 여행 총량을 보면요, 2015년부터 19년까지 지속적으로 증가 추세를 보이다가 발표자가 말씀하신 것처럼 20년대 당시는 급감하게 됩니다. 특히 세계 관광 시장의 관광 수가 82%가 급감했다고 보죠. 다만 이제 김포하고 제주 노선 같은 경우를 보면 일단 세계에서 가장 많은 탑승객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2021년까지 약 10년간 1순위를 하고 있다는 거죠. 이렇게 관광객이 증가가 되고는 있지만 실질적으로 피해가 많다고 이야기하는 부분들은 바로 해양 레저 산업, 해양 레저를 즐기는 인구보다는 오히려 국내 골프 관광객들의 어떤 증가로 인한 요소가 좀 강하게 드러나고 있다라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해양 레저 관광 산업이 조금 더 발전하기 위해서 어떤 전략이 필요할까에 대해서 좀 살펴보니까, 일단 제도적 요인에 대해서도 이제 석강원 교수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상향 지원 제도에 대한 어떤 관련 법들이 제정돼야 될 필요가 있다고 했고, 이건 내일 또 섹션 3에서 또 많이 이제 다루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는 이제 시설 환경 요인인데, 내륙 관광 시설하고 해양 관광 시설이 연계될 수 있는 방안들이 많이 마련돼야 되겠죠. 그리고 두 번째는 또 어업에 있는 분들하고 마찰을 최소화시켜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이들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어떤 여건들이 마련되어야지만 분명 해양 레저 산업은 발전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특히 좋은 예가 이제 호피 투어 같은 제주도 섭섬 투어 같은 경우가 아주 좋은 사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친환경 시설에 대한 구축에도 각별한 신경을 써야 되겠죠. 왜냐하면 청정 제주라는 어떤 이 요소가 떨어지게 된다면은 관광객들은 급격하게 줄 수밖에 없을 겁니다. 인적 인프라에 대한 요인들을 또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레저 시장 자체가 급변하게 바뀌고 있습니다. 해외의 어떤 사례들, 좋은 사례들이 있다고 하면 국내에서도 그 반응들은 즉각적으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즉 다시 말해서 그러한 부분들을 이제 주무 부서에 있는 분들하고 이렇게 많이 이야기할 수 있는 이런 토론의 장들이 좀 많이 마련되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지역 대학과의 연계성에 대한 부분들을 좀 많이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특히 맞춤형 인재 육성에 대한 부분들은 지역 대학도 살고 그 지역도 살고 하는 그런 양가적인 입장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좋은 교육 시스템 제공에 대한 부분들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현재 단순한 체험 프로그램들은 되게 많습니다. 다만 이제 체류형 산업이 될 수 있는 부분들은 현저히 떨어져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그런 부분들을 조금 개선하기 위해서는 일단 교통망에 대한 부분들도 좀 많이 개선되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참여자의 어떤 접근성들을 높일 수 있는 방안들이 많이 필요한데, 참여자들이 단순하게 참여할 수 있는 그냥 캐주얼 여가적인 그런 부분들보다는 진지하게 참여할 수 있는 진지한 여가의 어떤
요소들을 끌어올릴 수 있는 약간 카페테리아식의 어떤 접근들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현재 코로나19에 대한 피해의 양상들을 서가원 교수님이 말씀하셨듯이 지자체에서 현저히 실질적인 조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또한 세정이나 금융 지원과 같은 세금 지원 정책에 대한 부분들도 각별히 신경을 써서 그 사항들을 하나씩 고려해서 해결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이상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임진선 교수님께서는 일단 지금 현재 코로나 시대에 그 해양 레저 관광 산업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뭐 다양한 요인들이 있지만 그 중에서 제도적, 법적 요인들이 좀 개선이 돼야 되고, 그다음에 두 가지를 좀 중점적으로 말씀하셨죠. 시설 환경 인프라 구축, 그다음에 인적 인프라 구축에 대한 말씀을 해주셨고요. 또 마지막으로는 그 저희가 보통 보면 체험형해서 그냥 잠시 와가지고 즐기고 가는 그런 프로그램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것보다는 그 사람들이 와서 체험도 하고 또 숙박도 하고 즐길 거리들을 많이 제공해서 체류용 상품들을 좀 개발할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네, 토론 감사하고요. 다음은 세 번째 토론자로는 우리 단국대학교 전영배 교수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단국대학교 전영배입니다. 한국교통대 석강훈 교수님이 코로나 시대 해양 레저 관광 실태 및 지원 방향인데, 기본적으로 주제가 좀 그래도 시적절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일단 이 해양 레저 분야에 대한 현황에 대해서 조금 빠르게 발표해 주신 것도 의미 있고, 전체적인 내용도 많은 부분에서 수긍이 되는 부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어찌됐든 팬데믹 때 많은 부분이 이제 타격을 받았는데, 스포츠 영역으로 보면은 또 관광 쪽으로 보면은 여행업과 마리나 이쪽이 다른 분야에 비해서 더 또 많은 어려움을 겪었죠. 상대적으로 제가 올해 초 데이터를 보니까 팬데믹 와중에도 스포츠 레저 영역에서 팬데믹 이전보다 매출이 늘어난 분야가 한 3군데 정도 있더라고요. 골프 있고, 아웃도어 등산, 그리고 낚시, 이쪽은 용품 매출이 팬데믹 이전보다 조금 더 높은 경향도 볼 수 있었습니다. 어쨌든 이 석 교수님 발표 중에서 해양레저 기업 지원센터 이런 것들은 의미는 있으나 좀 장기적 과제를 둘 수밖에 없고, 또 해양레저 관광업의 융자 지원 정도는 단기적으로 조금 가능하지 않나 생각을 하고요. 저는 석 교수님하고 과거에 김상훈 박사님께 한번 여쭙고 싶은 것은 이제 토론이 끝나면 해양레저 관광산업의 주무부처가 도대체 어디가 되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한번 좀 여쭤보고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 이게 항상 조금 좀 겹치는 부분들이 있어서 조금 더 쉽지 않은 부분들이 저는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차피 이제 위드 코로나 시대로 가야 되고, 마침 이 컨퍼런스가 열리는 장소가 제주이지 않습니까? 저는 어찌됐든 지금 모든 업종과 상관없이 현재 뭐 다른 나라와 달리 우리나라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지금 한계는 어려움이 뭐냐면은, 해외는 전부 정부가 지금 빚에 허덕이는 반면에 우리는 모든 가게 개인이 지금 빚에 허덕이니까 정부가 어느 정도 지출할 수 있는 여유가 있는 나라는 현재 제가 알기로는 지구상에서 우리나라하고 독일 정도를 제외하고는 전부 정부들이 어렵죠. 그래서 딱 콕 집어 지원하기는 힘들지만은 스포츠 관광 산업 육성과 관련된 도시 선정에 있어서 그나마 매년 선정하고 있는데,
저는 제주도 같은 경우에는 딱 해양 레저 산업 육성이 그게 그래도 매년 매칭 펀드는 필요하지만은 정부 기금이 5억을 바로 주기 때문에 해양 레저와 관련해서는 기초자치단체만 신청할 수 있으니까 제주시나 서귀포시 둘 중에 하나는 최소한의 정부 지원을 통해서 플랫폼을 마련할 수 있다. 시간도 내년 2월 선정이기 때문에 이게 어려움을 겪는 해양 레저 자영업자에게 직접적 도움은 안 되겠지만 기본적으로 플랫폼을 형성하는 데는 저는 좀 의미가 있다고 생각되고 오랜 세월 해양 레저 관광이든 해양 레저 산업에 해양 레저, 해양 스포츠 관련된 주무부처가 어디가 돼야 되는 것이 그나마 조금 더 의미가 있을지에 대해서 의문이 들어서 오늘 오랜만에 뵌 김에 석 교수님하고 김상훈 박사님께 한번 좀 또 담당 정책을 계속 연구하고 계시니까 김상훈 박사님께 먼저 좀 여쭈어보면서 제 토론을 마치고자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 뭐 토론 과정 중에 질문이 나왔으니까 요거는 좀 정리를 하고 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어려운 질문인 것 같아요. 그래서 먼저 김상훈 박사님부터 먼저 하시겠습니까? 예,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이제 대단히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특정 부처를 특정하기가 어렵다라는 생각입니다. 이거는 부처 간 합동 사업으로 추진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해수부 같은 경우에는 마리나 사업 항만 조성들을 중장기 계획을 14년인가 그때 만들었고요. 2020년도에 또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해안지대에 거의 한 20km 간격으로 그 요트나 이런 시설을 조성을 했습니다. 인프라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그리고 또 뭐랄까 안전사고 관련해서는 해수부가 사실 세월호 이후에 대단히 엄격한 안전 규정이나 이런 조치를 만들었거든요. 그러면 이런 것은 인프라 측면에서는 사실 해수부입니다. 근데 레저 관광이라 표현하지 않겠습니다. 저는 레저 스포츠입니다. 컨텐츠 자체를 보면 이건 관광의 성격을 가진 스포츠입니다. 피지컬 액티비티인 거죠. 그러니까 해상에서 하는 스포츠 활동을 해상 레저 스포츠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지도자가 필요하고 프로그램이 필요합니다. 컨텐츠 측면에서는 사실은 문화체육관광부 쪽에 스포츠 관련 부서가 맞는 것이 가장 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거는 이제 인프라 조성, 예를 들어서 항만이나 뭐 요트장, 경기장은 사실 이미 해수부가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이거는 부처가 기능적으로 역할을 분담해서 지원하는 부분들이 로 갈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전에도 이러한 노력들이 있었는데 사실은 어느 한 부처에 몰아주려고 하니까 부처 간의 이해 관계가 충돌하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내지 못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부처 간 협력 사업 형태로 통해서 인프라와 그다음에 컨텐츠, 그다음에 지도자를 양성하는 기능을 분리를 해서 진행하는 것이 좋다라고 생각하는데 이게 이제 부처 간에 또 여전히 쉽게 풀지 못하는 그런 숙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제 지원법과 관련된 부분에서 지금 얘기가 나왔다면 이 지원법은 어느 부처에서 담당을 하는 게 맞다고 또 생각을 하십니까? 저는 이게 특별고용 지원 업종으로 선정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행업이나 관광업 중에서 대단히 중요하게 대부분의 이렇게 항공이나 운수업이나 뭐 여행업들은 지금 특별고용 지원 업종으로 지정이 되는데 해양 레저도 사실은 그런 부분에서 대단히 가장 유력한 방법이라 정부의 입장에서는 사실은 2차까지 추가적으로 이제 지정을 했는데 이게 여전히 지속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3차까지 해서 추가적인 업종을 지정을 하고 지원하는 부분들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이고요. 이거는 이제 중앙정부 차원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가장 뭐랄까 당위성 측면에서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때의 정확한 피해 규모를 얼마나
자세하게 해서 피해를 어필을 하느냐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또 한편으로는 또 중앙정부에서 한다고 해서 부처가 손을 놓고 있을 수는 없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해수부 차원에서 이거를 사실은 사업을 지원하는 융자나 이런 부분은 사실은 개별 부처 차원에서도 또 진행을 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해수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은 우리 석강훈 교수님 발표하셨는데 발표 지금 질문에 대한 답변이 좀 네. 부탁드립니다. 전영배 교수님께서 말씀해주신 그 문화체육관광 분야 아니면 해양수산 분야라는 부분은 김성호 박사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걸 한 곳으로 방향을 가야 될 것인가? 지금 저희가 제주 국제해양 레저 박람회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지금 컨퍼런스를 진행을 하고 있지만 앞서서 말씀하신 대로 관광에 대한 분야가 더 가까운 부분이냐 아니면 스포츠 분야가 더 가까운 분야이냐, 저는 개인적으로 저도 이제 스포츠를 전공하는 사람으로서는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전체적으로 소관을 해서 운영을 하되 일부 부분 아까 말씀하신 대로 부처 간의 협력 체계를 통해 가지고 이게 함께 가야 되는 부분이지, 이 부분은 문화체육관광부, 이 부분은 해양수산부 이렇게 구분 지어 가지고 모든 사업들이 이제는 정부가 추진하는 모든 사업들 자체가 특정한 부서에서만 이렇게 일률적으로 해결하는 데는 충분히 한계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는 많은 것들이 융합되고 섞여가고 있는 과정에서 문화체육관광부와 해양수산부가 함께 고민하지 않으면 함께 발전해 나가고 방향을 같이 모색해 나가야 되지 어느 한 부분에 치중된다는 부분들은 조금 어렵지 않나. 그래서 어느 부처가 맞느냐라는 것들을 얘기하는 거는 조금 어려운 부분이다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네. 하여튼 두 분의 답변을 정리를 하자면 결국에는 두 부처가 협의를 통해서 혹은 합동적인 사업으로서 이 부분을 다뤄야 된다라는 말씀이신 것 같고, 또 인프라 관련해서는 우리 해수부가 좀 담당을 하고 또 소프트웨어 혹은 컨텐츠 이런 쪽에는 또 문화체육부가 좀 역할 분담을 좀 많이 해서 이 부분을 좀 해결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하신 것 같습니다. 하여튼 답변 감사하고 질문도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위덕대학교 엄대영 교수님 토론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위덕대학교 엄대영 교수입니다. 제가 원래 말씀드리려고 했던 내용을 앞에서 또 좀 논의가 된 것 같습니다. 먼저 제가 이제 생각했던 부분 중에 이런 좋은 이 정책 제안들을 이렇게 하는데 이 좋은 정책을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에 대한 이 실행 주체하고 이 정확한 프로세스가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이런 제안들이 아무리 좋은들 현장까지 어떻게 반영이 될 수 있을까에 대한 의문이 제일 먼저 들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해수부, 문체부, 또 지자체 다 제가 봤을 때는 이제 사업 분야를 살펴보면 다 그 책무라고 이제 보여지는데, 중요한 거는 이게 이 현장까지 적용될 수 있는 이 실행의 주체와 프로세스가 전 중요하다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지금 그 TV에서 연일 방송되고 있는 부분이 포스트 코로나 또 위드 코로나에 대한 용어가 계속 많이 노출이 되고 있습니다. 이제 이런 부분들은 이러한 지금 정책 제안들의 그 적용 시기에 대한 적절성을 한번 더 고민을 하지 않을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위드 코로나가 단계적으로 적용이 되면 사실은 이 사회적 공감대에 대한 이 피해 보상에 대한 부담이 아마 생길 것으로 판단이 또 됩니다. 근데 그 석강훈 교수님의 발표 중에 이후에 포스트 코로나 또 미드 코로나 이제 시점에서 이 해양 레저 관광 기업 지원 센터의 설립은 굉장히 지금 이 시기적으로 봤을 때
적절한 타임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저는 그 마지막 그 이제 챕터였는데요. 자, 코로나 이후에 이러한 피해 기업 또 이 위기를 기회로 만들 수 있는 어떤 그러한 이 활성화 이 방안에 대해서 고민을 좀 해봤습니다. 그래서 한 2가지 정도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우리가 이제 제주도로 이제 그 여행 일정을 잡으면 제일 먼저 이제 하는 것이 항공 또 숙박 렌트 이 3가지가 제일 우선적으로 이제 일정을 잡게 되는데요. 근데 지금 해양 레저 스포츠에 대한 그러한 뭐 활성화에 대해서 많은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저는 이 제주도에서 이 자동차 렌트의 개념에서 이 소형 레저 선박에 대한 이 렌트 사업이 아마 시도를 했는 걸로 저도 이제 보여지는데 이 소형 선박에 대한 이 렌트 사업이 저는 제주도를 중심으로 전국으로 좀 확산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근데 이런 문제가 이제 해결되기 위해서는 뭐 여러 가지 저는 뭐 안전 문제에 대한 문제, 뭐 보험에 대한 문제, 또 비용 산출에 대한 문제, 뭐 제도에 대한 문제, 또 비즈니스 모델에 대한 문제 이런 이 선결돼야 될 문제들이 많지만, 근데 그 수요자들의 내용을 이제 살펴보면, 자 육지에 있는 이 해양 스포츠 매니아들이 사실 배를 이쪽으로 이동시키고 하는 문제는 현실적으로 어렵고요. 근데 그런 것들이 이제 이 활성화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뭐 사업성에 대한 부분이나 여러 가지 부분에서 아마 뭐 포기를 하거나 아니면 이게 정말 현실적으로 가능할까에 대한 아마 의문을 많이 가지고 있을 것 같은데요. 근데 지금 아마 전공 학생들도 졸업하기 이전에 이 동력 수상 조정 레저 기구 조정 면허 자격증을 취득하는데, 사실은 보트를 보유하고 있지 않으면 이 조정 면허 자격증이 사실 실효성이 굉장히 떨어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자격증 취득자도 당연히 많지 않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좀 활성화된다면 뭐 여러 가지 특히 이제 바다 쪽에서의 하나의 큰 산업으로 한번 자리 잡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2번째는 지금 앞서 저 토론자분들도 말씀하셨는데, 결국은 이 여행을 와서 뭔가 적극적으로 뭐 진지한 여가를 즐기려고 하는데 체험거리에 대한 컨텐츠가 지속적으로 강조되고 있지만 부족하다는 얘기가 여전히 많거든요. 그러면 참여의 지속성이나 좀 반복적인 참가를 하면서 비용에 대한 부담이 줄어들면서 뭔가 그런 편리성이 좀 반영되기 위해서는 저는 해양 스포츠 종목에 대한 이 시즌권 도입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여지는데요. 이 시즌권 도입이 한 가지 이번에 예를 보시면 동계 시즌이 되면 스키장에 이제 시즌권을 이제 발매를 합니다. 근데 이번에 이제 특별한 케이스가 하나 있는데, 용평하고 하이원 이 피닉스 파크 이 메이저 세 개의 스키장에 할 수 있는 X3 시즌 패스 이 마케팅 전략을 보면서 좀 많은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지금 해양 스포츠 이 사업자들의 굉장히 이제 좀 폐쇄적인 구조, 또 경쟁적인 어떤 그런 구조로 인해서 사실 이용자들이 그러니까 소비자들이 좀 부담을 많이 느끼는 그러한 부분들이 많은데,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서로 업체들 간의 이런 협력 모델을 만들고, 또 시즌권에 대한 도입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참가하는 사람들의 비용 부담이나 그런 전반적인 이 체계가 포스트 코로나 이후에 좀
이 사업에 반영된다면 훨씬 더 이 활성화 이 기반 마련에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결국 그 위드 코로나 시대에 이제 해양 레저 관광 산업이 나아갈 때 이제 뭐 소프트웨어적인 어떤 방안을 제시를 한 것 같은데요. 첫 번째는 이 소형 레저 선박 렌트 사업에 대해서 한번 고민을 좀 해볼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해 주셨고요. 또 두 번째는 사실 아까 발표자도 말씀하셨지만 너무도 많은 영세 기업들이 이 해양 레저 관광 분야에 많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러한 업체들이 그들끼리의 어떤 협력 체계를 좀 구축을 하면서 비즈니스 모델을 좀 구축하는데 그 중에 또 하나의 방법은 시즌권을 뭐 통합 시즌권을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 그런 말씀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사실 저도 뭐 다른 학교에서 토론 많이 해봤지만 정말 이게 뒤에 토론하기가 쉽지 않은 부분이 많습니다. 뭐 생각했던 거 전부 앞에서 다 말씀드리고 이래서 마지막 토론자이십니다. 그 스포츠 정책과학원의 우리 유희동 박사님 토론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기 한국 스포츠 정책과학원의 유희동이라고 합니다. 마지막이니까 뭐 오래 해야 되나요? 일단 코로나가 오면서 이제 당장 이런 컨퍼런스에 대한 분위기가 변화된 걸 보면서 우리가 지금 한 2년 정도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앉아서 이제 코로나가 처음 왔었던 때를 지금부터 한 작년 한 1, 2월 경이었을 거예요. 제가 마침 그때 이제 제주도에 왔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막 환자 수가 뭐 이렇게 한두 명 나오다가 조금 증가되면서 막 마스크 대란이 시작된다고 제주도에는 마스크가 남아 있겠지 그러면서 편의점을 막 이렇게 둘렀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루 사이에 막 그 제주도 편의점들도 마스크가 없어 다 동이 났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디 농협 그 하나로마트를 갔더니 그 마스크가 박스로 있더라고요. 그래서 사고 나서 봤더니 애들용 마스크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반납했던 기억이 있는데 그때 기억을 저희가 이제 돌이켜 생각하면은 이제 코로나가 그 중국에서 터진 게 이제 12월에 터졌거든요. 19년 12월이었었는데 그게 이제 우리나라에 온 게 1월인가 2월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압구정동의 성형외과에서 중국 환자들을 데려오고 막 이런 사업을 하시는 분이 중국 갔다가 오면서 그 압구정동에 한일관이라는 뭐 들은 불고기집이 있는데 거기서 이 만두전골을 먹으면서 거기서 이제 같이 떠 먹으면서 그 사람이 전파를 해서 막 뭐 한 명이 3명 되고 막 그랬던 시절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당시만 해도 코로나가 막 한 명이 생겨난 거에 대해서 되게 민감했었거든요. 그래서 길거리엔 사람이 하나도 없어지고 뭐 당연히 놀이 뭐 시설이나 레저 시설에는 뭐 못 들어가게도 했지만 사람이 스스로 안 가기도 했습니다. 교통량도 엄청 감소해가지고 주말에도 이제 차가 놀러 댕기는 차가 없을 정도로 한가해졌었는데 그러다가 최근에 뭐 한 3,000명까지 나오고 오늘 제가 잠깐 전에 보니까 어제까지 확진자가 1,400 몇 명이더라고요. 물론 3,000명에서 많이 떨어지긴 했지만 처음에 나왔을 때보다는 굉장히 이제 증가한 편이란 말이죠. 그 증가하는 사이에 우리 사회에서 저희를 비롯해서 어떤 변화들이 있었는지 잠깐 생각해 보면 그 이제 접촉을 굉장히 꺼렸던 시대에는 나가서 활동하는 거에 대해서 거부감 같은 게 막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게 길어지면서 이제 사람들이 참지를 못하는 거죠. 어떻게든 놀고 싶고 어떻게든 나가서 뭔가를 해야 되겠고 하는 그 욕구들을 이제 뭐 코로나 임에도 발산을 하는 시기가 와서 지금은 뭐 저기 자영업자들 고생들 많으시지만 그분들을 포함해서 옛날로 그냥 돌아가자. 그래서 그 옛날 일상생활 속에서 어떻게 코로나 극복을 하는 방법을 찾아보자 하는 시대로 이제 그런 의식으로 변해 오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는
그런 현상들을 보면서 저도 이제 스포츠를 전공한 사람이니까 보면서 생각났던 게 그 하위징어라는 사람이 한 호모 루덴스란 말이 생각났어요. 그래서 호모 루덴스란 말은 뭐 저기 여기 계신 분은 다 아시겠지만 기본적으로는 뭐 쉽게 우리말로는 놀이의 인간이라고 이제 표현합니다. 그래서 인간 기본 속성에 놀이라는 게 있다. 놀고 싶어하는 욕구들이 엄청 있는 게 인간이다라는 거죠. 뭐 지식의 인간이라는 표현이 호모사피엔스인 것처럼 놀이의 인간이라는 표현도 이제 호모 루덴스라는 표현이 있어서 호모 루덴스인 인간은 놀지 않을 수 없다. 밖으로 나가서 이 자연과 함께하고 하는 거를 기본적으로 즐기기 때문에 아무리 코로나가 오더라도 그런 욕구들을 변화시키지는 못할 거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 점에서 보면은 이제 그 코로나 시대가 오면서 우리가 일상에 이런 컨퍼런스도 사람이 안 모이고 뭐 비대면으로 하고 대학들도 강의도 뭐 지금까지 거진 비대면으로 실시해서 뭐 학생들 얼굴도 못 보고 강의를 하는 시대가 돌아오고 이런 비대면 시대에서 어떻게 저기 그 일상을 유지하고 이 사회적 골격들을 유지하면서 지켜나갈 것인가, 생활들을 해갈 것인가에 대한 고민들을 많이 했단 말이죠. 그래서 특히 요새 뭐 기술적인 발전과 함께 그 뭐 메타버스가 요새 또 유행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환경에서 회의도 하고 뭐 회사도 안 나가면서 집에서 그 재택근무를 할 수 있는 뭐 그런 그 환경들을 기술적으로 좀 구현하는 뭐 그런 것 방법들을 이제 기술혁명과 함께 같이 이제 고안해내고 있는 시대인데 과연 그런 말씀드린 그 호모 루덴스적인 성격을 갖고 있는 인간들이 이 비대면이라는 환경을 맞이하면서 이 뛰쳐나가고 싶은 욕망, 그 뭐 이렇게 부딪혀서 뭐 경쟁하고 싶은 욕망 이런 것들을 비대면 그 상황에서 할 수 있는가? 이런 것들이 만약에 비대면이 된다면 지금의 레저 산업이나 뭐 스포츠 산업, 뭐 관광 산업 이런 것들은 양태가 확 바뀌는 게 아니고 뭐 저희 근간이 흔들리게 되는 문제거든요. 근데 인간의 그 코로나를 겪으면서 관찰해왔던 인간들의 모습은 그렇게 그런 것까지 다 포기하면서 비대면으로만 가지는 않을 거다. 그 앞으로 이제 해양 레저에 대해서 이제 석광 교수님이 발표하셨는데 그런 그 코로나 이후의 변화는 그 옛날에 있었던 우리가 이제 그 해양은 좀 빼놓고 레저만 놓고 생각하면은 그 옛날에 있었던 그 놀이를 즐기고 싶은 그 인간들의 욕구들을 다시 이제 발현하는 시대가 이제 복구할 것이다라는 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그런 기술적인 변화와 함께 비대면 환경에 익숙해져 있는 그런 모습들도 그 상존해야 될 것이다라는 그런 목표가 생겨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기술혁명과 코로나 시대를 겪으면서 생겨날 수 있는 그 놀이의 다른 방향들 그리고 인간이 갖고 있는 기본적인 그 놀이의 성격들이 합쳐지면서 이 해양 레저 스포츠 산업을 포함해서 그런 모든 그 레저나 관광 혹은 스포츠 산업의 그 변화가 일어날 것이다라는 일단 예상을 해봅니다. 그런 점에서 이제 그 석광 교수님이 말씀하신 그 조사하신 내용들을 보면서 어떻게 이제 정책으로 그런 것들을 담아내야 될 것인가 하는 고민들을 좀 해봤거든요. 근데 이제 저희가 이제 우리 김사원 실장님 와 계십니다만 저희가 이제 그 뭐 국가 차원에서의 스포츠와 관련된 스포츠 관광과 관련된 뭐 정책들을 입안하고 뭐 연구하고 하는 일들을 하는 게 뭐 저희의 주요 임무인데 거기와 관련해서 이런 해양 레저 스포츠를 포함한 레저나 스포츠 관광 산업 뭐 이런 것들을 위한 정책들을 사실
굉장히 많이 마련해 두고 있는 편입니다. 그런 것들이 기본 중앙정부 차원에서는 보통 이제 정책을 논할 때는 목적과 수단의 방향성에 대해서 뭐 우선적으로 전제를 하고 펼치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우리나라 스포츠 산업을 발전할 것인가. 그 안에는 물론 이제 그 해양 레저 산업도 포함됩니다. 그 해양 레저 산업이 포함되지만 딱 꼭 꼬집어서 해양 레저 산업만을 위한 정책을 펴기보다는 스포츠 산업이라는 입장에서 전반적인 그 산업의 생태계를 그 발전시키는 정책들을 이제 만들어내서 하고 있는데, 그러면서 이제 저희가 이제 해마다 그 스포츠 산업 실태 조사를 하면서 그 정책적 욕구에 대한 그 질의들을 합니다. 물론 이제 업체를 운영하시는 분들한테를 대상으로 이제 실시하죠. 그래서 거기 나온 해마다 실시하는 저희 스포츠 산업 실태 조사하고 요번에 이제 석광훈 교수님께서 조사하셨던 해양 레저 산업 업체들을 대상으로 한 그 실태 조사하고의 그 상황을 약간 이제 정확하게 제가 비교는 못했습니다. 데이터들이 다 없어서 정확하게 비교는 못했습니다. 발표만 이렇게 듣고 느끼는 거는 굉장히 비슷하면서 다르다라는 느낌이 좀 들었어요. 굉장히 비슷한 거는 이제 스포츠 산업 업체들을 일반적으로 평가하기에는 굉장히 영세하다라고 합니다. 그 똑같이 이제 그 석광 교수님 조사에서도 그 해양 레저 산업체들도 굉장히 영세한 게 이제 여기 결과에 나타나는데, 그 일반적인 스포츠 산업보다 더 영세한 측면이 있는 것 같아요. 매출액이 1억 미만인 기업들이 뭐 한 70 몇 프로가 넘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혼자 해가지고 매출액 1억만 하더라도 뭐 원가 쓰고 나면 사실 자기한테 가져가는 돈이 없을 정도거든요. 그러다가 뭐 인건비 나가고 뭐 그런다면 뭐 1억 가지고는 택도 없을 텐데, 그런 업체들이 굉장히 많은 게 조사 결과더라고요. 굉장히 저희 그 일반적인 스포츠 산업체보다 열악하다라는 게 이제 이 조사 결과에서 나타난 현상이었습니다. 그 두 번째는 좀 달랐던 게, 그 이제 스포츠 산업체들을 이제 만나 보면은 제일 이제 특히 이제 용품을 하시는 분들, 용품 제조를 하시는 분들을 만나 뵈면은 대부분이 자기가 생산한 업체 용품에 대한 자부심들이 굉장히 있으세요. 그래서 내가 생산한 물건은 세계적으로 저희 기능상 세계적인 이렇게 기능을 갖고 있는 용품을 내가 만들고 있는데, 뭐 각 분야에서 다 그런 말씀들을 하십니다. 근데 자기는 기본적으로는 기술자라 이것들을 판매하고 뭐 저기 외양을 예쁘게 만들고 뭐 그런 거에 대해서는 굉장히 좀 재능이 없다. 그런 것들을 좀 도와줬으면 좋겠다. 그런 걸 도와주는데 핵심은 뭐 기술적 지원도 그렇게 하면 좋겠지만 돈을 달라는 게 제일 큰 저기 요구였었습니다. 그래서 돈만 주면은 내가 사람을 쓰든 어디서 뭘 사오든 해가지고 그런 걸 다 해낼 테니 돈 좀 지원해 주라라는 그 요구가 제일 많았었거든요. 근데 여기 지금 제가 이 결과를 보면서 깜짝 놀랐던 게 그 뭐죠? 행정 지원인가요? 법률 지원 뭐 이런 거에 대한 요구가 굉장히 그 해양 레저 업체들한테는 높더라고요. 그래서 이분들이 내 생각하고 틀린데 뭐 이런 생각을 좀 했었습니다. 뭐 그렇게 됐든 저렇게 됐든 하여간 둘 다 비슷한 건 영세하다는 거고, 정부 지원을 잘 받았으면 좋겠다는 욕구들이 분명히 있다는 전제 하에 앞으로의 펼쳐질 정책들이, 해양 레저 산업들을 위한 정책들이 어떻게 돼야지 이제 그 해양 레저 산업이 성장할 것인가 하는 고민을 놓고 보면은, 일단은 그 아까 방금 전에 언급해드린 그 스포츠 산업에 대한, 더 할까요? 그만할까요? 오래 할까요? 짧게 할까요? 좀 마무리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뭐 짧게 끝내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제 정부 차원에서 하는 지원책들은 굉장히 다양합니다. 정부 지원금 중에 지금 한 2천억 정도가 스포츠 산업에서 쓰여지는데, 특히 작년 올해 코로나가 터지면서 이 금융 지원 뭐 이런 것들을 많이 늘렸거든요. 근데 늘어난 걸 빼더라도 그 금융 융자 지원이 제일 많은 부분을 차지해요. 그래서 어떻게 하든 그런 융자 지원책은 해양 레저 업체들도 그런 그 사업을 통해서 지원받을 수 있는 길이 분명히 있다. 그리고 뭐 인적 지원 받는 방법도 있고요. 뭐 창업 지원하는 그 프로그램들도 있고요. 그것도 다 이제 해양 레저 스포츠 산업 업체들도 받을 수 있는 사업들이 정부 차원에서 지금 있긴 합니다. 물론 아주 큰 돈을 주거나 뭐 기회가 뭐 아주 널널해서 쉽게 받거나 막 그럴 정도는 아니지만 있긴 있다, 정부 차원에서. 그러나 정부 차원에서 있는 정책들의 방점은 그 해양 레저 업체 입장에서 보면 해양 레저만 따로 지원하지 않는다는 거죠. 이제 저도 이제 몇 년 전입니다만은 제주도와도 같이 이제 사업을 한 적이 있는데, 그 사업은 뭐 해양 레저 산업을 뭐 딱히 지원한다기보다는 각 지역에 있는 스포츠 산업을 발전시키는 측면에서 각 지역의 지자체에서 제안을 한 사업을 이제 저희가 선정해서 지원해 준 적이 있습니다. 지금도 하고 있긴 한데, 제주도도 그게 선정이 돼서 뭐 축구 제주라고 그랬나? 서귀포 뭐 담당 공무원 분들은 아실 수 있겠는데, 그 서귀포시랑 같이 이제 그 제주도의 축구 산업을 좀 발전시키는 FC 제주하고 이렇게 연결을 해서 하는 사업들을 진행한 적이 있습니다. 저희가 그 지역에 내려보낸 돈이 저희 사업 중에는 그래도 큰 편이었었는데, 근데 이제 중앙에서 하는 지원 정책들을 지방에서 이렇게 받아서 하는 모습을 보면서 그 약점이 그 전체적인 디자인은 다 이제 중앙에서 해놓은 틀이 있는 거죠. 그 지방 정부에서는 뭐 요새 지자체란 말을 쓸지 지방 정부란 말을 쓸지 뭐 논란이 있습니다만, 이거 영어는 뭐 로컬 거버먼트니까 지방 정부 차원에서는 그 틀에 맞춰 가지고 그 사업을 여건해 가지고 지원받아 가지고 진행을 시켜야 되니까 굉장히 자율성이 떨어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지역의 공무원들도 또 직접 자기들이 사업을 하는 게 아니고 그 사업을 진행하기 위한 위탁업체들을 같이 이제 들어와서 하는 형태예요.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구체적이지 못하고 그 지역에 뭐 개념적으로 맞을 수 있지만 방법적으로는 적합하지 않은 사업들을 마지못해 행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제 그 석강 교수님 발표하신 내용들을 보면은 그 해양 레저 스포츠를 키운다는 측면에서 보면 죄송합니다. 그 지금 해양 레저 스포츠의 기본이 굉장히 그 기반이 좀 약한 상태인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뭐 요즘 코로나 이후에 잘 되는 업종이 골프 업종하고 캠핑 업종이라고 그러거든요. 골프도 뭐 아마 제주도 제가 어저께 밤에 왔는데 뭐 골프 가방이 뭐 수십 개가 뭐 내려지더라고요. 그래서 골프 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구나라는 생각을 했는데, 작년 코로나 초창기만 해도 이 골프장 인구가 늘어나는 원인에 대해서 코로나 때문에 해외여행을 못했기 때문에 그 수요가 국내로 돌아왔다고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한 1년 반, 2년 사이에 변화가 뭐냐면은 골프 인구 자체가 지금 굉장히 늘었습니다. 특히 이제 젊은 사람들 위주로 해서 그 골프를 치려고 그러는 사람들이 굉장히 늘었는데, 그런 현상이 나기 직전만 해도 골프장을 팔려고 내놓은 골프장들이 엄청 많았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하는 사업 중에 하나도 대중제 그
프라이빗 골프장을 대중제로 전환할 때 융자를 해주는 사업을 했었어요. 그 몇백억씩 그 융자를 해줘가지고 대중제로 전환하게 했거든요. 그 당시에는 프라이빗 골프장이 막 망하는 골프장이 굉장히 많아질 텐데 1년 사이에 변했거든요. 근데 변하면서 나타나는 게 골프 인구가 늘어났다는 거라 지금 코로나가 뭐 풀려가지고 해외여행이 뭐 자유롭게 된다고 해도 이 골프 인구는 줄지 않을 거라는 예측을 하거든요. 그래서 뭐 해외 골프로 많이 가더라도 뭐 국내 골프도 상당 기간은 지속적으로 가능할 것이다. 그런 거를 놓고 보면 해양 레저 스포츠 산업은 그런 인구가 뭐 해양 레저 스포츠 산업의 인구가 많이 늘어났다거나 아니면 우리나라가 뭐 해양 국가로서 그 해양과 그 바다와 친숙한 일들을 삼면이 그 반도로 돼 있는 국가임에도 불구하고 해양과 관련된 게 이 체험적으로 이제 몸에 배어 있지 않은 레저 활동들을 하는 게 우리나라 사람들의 습관이란 말이죠. 그래서 앞으로의 그 해양 레저 산업을 이제 지금까지 말씀드린 걸 종합해서 말씀드리면은 그 성장시키고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그 정부 차원에서 그게 이제 중앙 정부일 수도 있고 지방 정부일 수도 있는데 특히 지방 정부 차원에서는 중앙 정부 차원에서의 지원책이라는 것들이 굉장히 이제 포괄적으로 이제 지원되고 있으니까 지방 정부 차원에서는 우선적으로는 핀셋 지원 같이 아주 세밀한 그 종목이나 항목들을 정해 가지고 지원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그러니까 이제 뭐 제주도에서도 뭐 다양한 관광과 관련된 뭐 골프 관광도 유도하려고 그러고 올레길도 가게 하고 하는 그런 정책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거와 더불어 해양 레저와 관련된 정책을 집중적으로 개발해서 그 제주도 자체에서 능동적으로 필 수 있는 정책을 펼쳐나갈 수 있는 그 지방 정부 차원의 지원책을 만들어야 된다는 게 첫 번째 생각이고요. 두 번째는 아까 말씀드린 이제 그 기술 변화 시대와 더불어서 우리가 아까 이제 몸에 체득화되지 않은 해양 레저 스포츠에 대한 경험들을 이 기술 혁명을 통해 가지고 좀 그 직접 바다에 안 가더라도 집에서 메타버스나 뭐 이런 기술력을 통해서 뭐 요즘 뭐 오큘러스 이런 것도 나오고 그러니까 그런 걸 통해서 몸에 좀 익숙하게 하고 관심을 끌게 하는 것들에 대한 지원책도 만들어서 그거에 대한 그 몸소 이제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비대면 환경에서 만들면서 대면 환경에서 실제로 즐길 수 있는 그런 그 해양 레저 스포츠 경험들을 연계해서 좀 만들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된 게 제 오늘 그 석광 교수님 그 발표를 듣고 낸 저의 생각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정책이라는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이제 그 뭐 방향성 같은 게 중요하다. 그리고 변화 대응성이 있어야 된다. 뭐 공식성이 있어야 된다. 뭐 그런 법칙들이 있지만 그런 법칙 중에서 변화 대응성이라는 입장에서 놓고 보면 앞으로 그 다가올 미래 그게 코로나이기 때문에 다가올 미래도 있고 아니면 기술의 변화 때문에 다가올 미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다가올 미래 기술 변화를 우리 해양 레저 스포츠와 접목시킬 수 있는 방법 그거를 이제 그 중앙 정부보다는 지방 정부 차원에서 해나갈 수 있는 정책들을 그 뭐 당연히 정책에는 예산이 수반될 것 같아서 돈이 좀 필요하시겠지만 제주도 차원에서는 그런 그 기술혁명과 코로나 이후 시대에 다가올 변화 그리고 인간이 놀고자 하는 욕구 그거와의 해양에 결합된 정책들을 개발해서 좀 새로운 정책들을 만들어가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면서 굉장히 많이 해서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하여튼 토론 감사합니다. 사실 저희가 30분까지인데 제가 플로우 질문을 좀 한 15분 정도 받으려고 그러는데
워낙 그 포괄적인 얘기를 또 많이 해주셔서 중간에 끊기가 좀 그랬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좀 플로어에서 저희가 질문을 좀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질문 있으신 분은 좀 손을 들고 소속을 좀 밝혀주시고 질문을 해주셨으면 바라겠습니다. 혹시 질문 있으신가요? 예. 예, 저 질문하는 분이 안 계셔서 저는 제주 해양레저협회 강창수입니다. 그 아까 법률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은 제주 특별자치도의회하고 국회 유성군위원실하고 이제 해양레저산업진흥법을 마련을 위한 토론회를 5월 23일 날, 올해 5월 23일 날 여의도에서 가졌었습니다. 그래서 아까 여기서 많이 나왔던 해양 레저 산업에 대한 각종 지원, 그 다음에 사실 기준이 잘 안 잡혀 있어서 해양 레저 산업이란 어떤 것들이 포함되고 이런 거에서부터 지원까지 그거에 대한 이 입법 토론을 했는데 공교롭게도 16일 날, 그러니까 며칠 전에 저희는 한 2달 전에 준비를 했고요. 그 국민의힘의 하영재 의원님이라고 해양레저 관광 활성화 및 지원 법률안을 지금 발의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제 같은 농수축위원회 의원님이어서 이제 서로 똑같은 법안 비슷한 법안 2개가 올라갈 수 없어서 이제 조절을 하기로 했는데 지금 대선 국면이어서 이 협의가 잘 안 되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따로따로 한 분은 뭐 그쪽 후보 열심히 하고 계시고 한 분은 또 이쪽 후보 열심히 하고 계셔서 잘 안 되는 모양인데 사실은 어떤 법률적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 법률적 준비는 하고 있어서 뭐 저희들이 그걸 제주 특별자치도 해양산업과랑 그다음에 저희 제주 해양레저협회가 뭐 국회 도의회에서 사실 그 조례도 준비하고 있고 국회도 문을 두드리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한 가지 그 아까 주무부처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요. 사실은 아까 2천억 말씀하셨는데 해양수산부는 조 단위 이상씩 1년에 풀고 있죠. 문재인 정부 이후에 한 8조를 풀었는데 그리고 해수부는 이미 제가 그 7월 30날에도 해양 문화 콘텐츠, 해양 교육 이런 것들에 대해서 5개년 계획으로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겠다고 기본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그건 2019년도에 법률이 제정돼서 그렇게 가는 거고요. 근데 지금 여기 거제요트협회 양정현 회장님도 와 계시지만 사실 요트 사업을 하려면 해양산업과에 가서 허가도 받고 해양산업과의 지도를 받아야 되는데 해양산업과에 소속된 제가 찾아보니까 해양레저협회라는 게 전국에 저희밖에 없더라고요. 전부 체육회사나 요트협회에 소속돼 있죠. 근데 사실 체육회는 저도 뭐 학창시절에 운동선수 출신이었지만 대회 나가기 전국체전 올림픽을 위한 요트 선수를 육성하는 게 목적이지 사실은 그렇게 요트 사업을 하는 사람들 하는 게 아니어서 사실은 해양레저 산업 발전을 위해서는 우리 스스로가 그리고 우리 이 자리에 계신 교수님들 그러니까 해양레저 산업 발전을 위해서 해수부와 관계를 좀 긴밀히 해야 되지 않나. 그리고 저도 관광학을 전공했습니다. 저도 관광학을 전공해서 대학에서 관광학으로 학생들 가르치고 있는데 사실 관광에서 바라보는 해양레저 관광에는 사실 한 5%도 인정이 안 되죠. 예. 뭐 스포츠도 마찬가지일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해수부를 중심으로 어떤 네트워크를 형성해서 해수부의 문을 두드리고 제가 최근에 제주도 해양수산국장님이랑 사석에서 식사를 하다가 정말 너무 감격스럽고 깜짝 놀랄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제는 시대가 수산이 힘들고 해양을 이용한 새로운 산업이 떠야 되는데 그래서 앞으로 해양수산국의 주무부처는 수산정책과에서 해양산업과 쪽으로 전환하는 그런 것도 필요하다는 말씀하셔서 저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해수부나 해양수산국에 계신 분들이 이런 생각을 하고 계시구나. 그래서 사실 이런 박람회와 컨퍼런스를 통해서 오늘 토론하신 교수님들부터 해수부에서 하는 정책, 그리고 사실 해수부에 대한 해양레저 관광, 해양레저 스포츠 하시는 분들이 체육회나 관광 쪽엔 많이 문을 두드리시는데 해수부에 문을 많이 두드리시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같이 네트워크를 형성해서 함께 해수부 쪽에 문을 두드리는 그런 행동들을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혹시 다른 질문이나 첨언, 조언 다 받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거제시 요트 협회장 양정연입니다. 저희가 오늘 아침에 5시에 출발해서 거제 7시 비행기를 타고 도착을 했거든요. 저희 거제는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양대 조선소가 있습니다. 대우, 삼성이 있어서 세수가 1년에 400억 이상이 들어오다 보니까 거제시에서는 사실은 관광, 해양 레저 이런 쪽으로는 거의 신경을 쓰지 않았습니다. 근데 2015년부터 세계적인 불안과 조선산업 위기로 지금은 이제 조금 눈을 돌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올 1월 달에 요트 협회장으로 지금 취임을 했는데 이번에 5월 달에도 제가 서울도 사실은 다녀왔습니다. 토론회도 다녀오고 그리고 또 우리 강창수 회장님의 도움을 받아서 저희가 경남 해양 레저 협회를 만들까 하고 그런 생각도 하고 있는데 일단 지금 저희가 아는 바가 너무 없어서 사실은 좀 발전을 시키려고 여러 토론회라든지 여러 지역에서 있는 데를 다 다녀볼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법안이라든지 변화되는 사항을 저희가 좀 직접적으로 빨리 받아들여서 제가 우리 또 접목을 하고 싶거든요. 그래서 저희 그제 지금 우리 부회장님도 오시고 한 4분이 참석했는데 저희 그제에서 해양 레저 스포츠 발전을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고 있다는 거 참고하시고 저희 좀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시간이 딱 11시 30분, 한 1분 지났습니다. 어쨌든 발표 너무너무 의미 있는 발표 감사드리고요. 또 나머지 우리 5 토론자님 아주 너무 구체적인 토론 감사드립니다. 이걸로 저희 종합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